1990년대 초중반 어느 날 아침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나야. 우리가 진도에서 개를 한 마리 데려왔거든. 개도 볼 겸 커피나 한잔하게 가게로 좀 와봐. 전화를 거신 분은 전주 임사장님으로 세퍼드나 도사투견, 아끼다 등 주로 외래견종 견사를 운영하며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기는 했지만 진돗개라고 해봐야 육지산이나 밀양개를 손대는 정도였을 뿐 이전부터 순수 진돗개에 크게 관심이 있던 분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전화를 받고 또 먼 개를 데려와서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전주 병무청 아래 큰 대로변 단층 무허가 점포들이 질비한 곳에 위치한 임 사장님이 운영하는 애견샵을 찾았습니다. 가게에 들어서며 인사를 하던 제 시야에 액단은 꺼지고 중장모에 추리한 외형의 나시근 백구 한 마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놈이 왜 여기에 와 있어요? 너도 아는 개야? 네, 진도에서 봤죠. 이놈 꽤 사냥을 잘하는 놈이라 기억하긴 하는데. 그날로부터 10여 개월 전 저는 친구와 함께 진도를 방문하여 여느 때처럼 발길 닿는 대로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며 개구경을 즐기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떤 마을에 접어들며 그 전에 방문했을 당시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노로 잘 잡는 개를 찾았던 저의 물음에 화답한 동네 주민이 가르쳐준 집을 찾았으나 개구경도 못하고 돌아왔던 기억이 떠올라 가장 먼저 그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찾은 그 집에서 꺼진 액단을 하고 있는 얼굴에 야리야리한 골격 그리고 추리한 중장모의 백구 한 마리가 줄에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볼품없는 못난 외형이었지만 나이든 소박한 안면의 표현에서 느껴지는 엽기 가득함으로 인해 저는 궁금증이 발동하였고 주인을 만나 얘기라도 들어보자 싶어 몇 번을 부르며 두리번거리다 한켠에 놓인 큰 종이 박스 위로 삐져나와 있는 고라니 가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주민이 말한 노로 잘 잡는다는 개가 이놈이 맞구나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인기척을 느낄 수 없어 뒤돌아서야 했지만 때마침 집 앞을 지나던 마을 어르신을 뵙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서 이 백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백구가 10개월 후 실제 입양한 견주는 따로 있었지만 전주 임 사장님 애견샵에서 다시 보게 된 또리이고 오늘날 전주계의 기초견이 된 바로 그 개입니다. 그렇게 그날 저는 동네 어르신과의 짧지 않은 대화를 통해 또리가 진도에서 획득한 고라니 역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또리가 어떻게 사냥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방사된 환경에서 사냥한 역과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는지 그 방법 또한 들을 수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견주는 주위 사람들에게 마치 자랑처럼 이야기했다고도 합니다. 이를 축약해보면 이렇습니다. 개 주인은 또리를 묶어두고 굶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굶긴 또리를 풀어줘 입가에 피를 묻히고 배가 볼록해져 집에 개가 돌아오면 다시 묶어두고 먹이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배가 꺼지고 배고픔을 느낄 때가 되면 개 주인은 또리를 풀어주었고 동네 어린애들을 시켜 산으로 향하는 또리 뒤를 쫓게 하여 고라니를 찾아오곤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로 이 배고픔이 예부터 우리 진돗개가 사냥을 해야만 했던 원인이었고 이것이 또리가 들과 산으로 향해야만 했던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과거 원산지 원로분들이 진돗개는 배고프게 키워야 한다 라고 했던 그 말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시점을 되돌려 그런데 왜 데려온 거예요? 왜긴 사냥도 쓰고 종견도 쓰려고 데려왔지. 이 말을 통해 순수 진돗개에 관심도 없던 분조차 이런 넉사냥개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보면 참 돈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사냥은 잘하는 개니까 사냥만 쓰세요. 왜? 성품이 너무 약해서 진도에서 씨도 못 남기는 개를 먼 종견으로 쓴다고 그러세요. 우리 암캐하고 붙어도 1분도 못 버틸 개를. 이때가 제가 또리를 본 두 번째 모습이고 기억 속 마지막 모습입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기억하고 경험한 또리 얘기를 들은 어떤 전주계 애호가는 그때 또리를 사왔으면 돈 좀 벌었을 텐데 아깝지 않았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왜 그때 데려오지 않았느냐고도 묻습니다. 제가 또리를 보고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앞선 과거의 대화에서 전주 임 사장님에게 사냥에만 쓰라고 말했던
이유와 같습니다. 바로 단 하나, 성품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199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어 원산지 진도에 멀쩡하게 생긴 개들 치고 쓸만한 개체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할 만큼 씨가 말라가던 시기였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발에 치이는 게 피리개들이고 그런 개들 중에서 유독 제기를 엿볼 수 있는 또리의 외적 특성으로 인해 그나마 원산지에 이만한 개도 없다며 전주 원세대들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다고 하더라도, 또리와 같은 빈약한 성품은 진돗개로서 매우 큰 흠집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그것이 암캐도 아닌 수캐이기에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또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원로분의 음성 녹취를 통해 또리에 대한 또 다른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또리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서 너무 약하니까요. 가치가 없지. 5만원짜리도 안 돼. 걔 보기에도, 또리라는 게는, 모가지에다 5만원 지어놓은 돈만 5만원 빼오지 걔 안 갖고 와. 그렇죠. 시장등이 없어. 녹취에서의 평가는 들은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다른 전문가의 평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진돗개의 성품만 이야기하면 언제나 그러했듯 진돗개가 싸움개냐 라는 억지스런 질문이 뒤따르곤 합니다. 맞습니다. 진돗개는 절대 싸움개가 아닙니다. 진돗개는 우리가 아는 여러 투견종들과 그 밑바탕부터 엄연히 다른 태생의 견종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품, 근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발현되는 개들의 싸움은 개들에 있어 생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배고픔에 의한 또리 수렵성이 생존을 위한 발현이었다면 수캐들의 싸움은 혈의 존속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존속은 진돗개로서의 우수 형질의 보존과 직결되고 앞으로의 육성에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또리라는 개가 어떻게 살아남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돗개로서 보존의 가치가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에 따라 앞으로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를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리는 지산면 급노산으로 당시 원산지 진도의 보존 현황상 혈통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아울러 그 표현에 있어서도 잘나고 못남을 떠나 동아시아계로서 그리고 진돗개로서 순수한 표현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또한 배고픔에 의한 수렵성임을 잘 보여주고는 있지만 기능적으로 좋은 코 그리고 구조적으로 뛰어난 꼬리도 갖추고 있기에 우리 애호가들이 보고 기억해둬야 할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제가 그동안 전주계 애호가들에게 만약 또리 혈통이 대를 내려오면서 이열이 섞이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라고 조언해온 연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토록 호불호가 명확한 또리와 같은 개체일수록 진돗견사 안에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답은 진돗개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 속 진돗개가 살아온 환경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또리를 통해 보존과 육성에 필요한 생물학적 우수성에 대해 논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돗개는 역사와 환경, 이 두 가지를 통해 생물학적으로 우수한 개체였는지, 그래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육성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물학적으로 진돗개의 우수성을 평가해야 하는 이유는 진돗개가 인간의 어떠한 목적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든 견종이 아닌 자연발생적 고대형 견종이라는 것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진돗개의 용도는 가정견에 덧붙여 수렵견종에 속한다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진돗개는 포인터, 세타와 같은 건독이나 하운드와 같이 사람을 위한 사냥을 하는 견종에 속하지 않는, 오직 배고픔에 따른 먹기 위한 사냥을 하고 있고 이러한 야생성에서 발현된 습성이 본질의 근원입니다. 이와 같은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발생적 견종인 진돗개의 보존은 그들이 살아온 섬이라는 고립된 방사 환경 속 각 지역을 지배하는 수캐의 힘에 의한 지배구조 안에서 존속해왔고 그렇게 오랜 시간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착된 우수한 형질이 진돗개라는 우수한 견종을 낳은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진돗개가 지난 과거 우리 땅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 개로 통했는지 일제강점기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한 일학자 모리 다메조의 보고서에서도 충분히 엿볼 수 있습니다.